안녕하세요. 정치를 손승호 선생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7페이지에서 11번 중첩 반복문 저번 시 이어서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I 포문이 있고 J 포문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범위를 갖다가 이렇게 묶어 놓는 게 사실은 이런 코드를 보는 데는 굉장히 좀 편하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딜 묶어 놓으시면 돼요. 그 J 포문 같은 경우는 이제 포문부터 해서 n++ 아래에 있는 중괄호까지가 J 포문의 범위가 되고, 그죠? 그래서 그걸 묶어 놓으시면 돼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포에서 이제 여기 i가 있고, 네, 포에서 j가 있고, 이렇게 있고, 쭉 가다가 여기 이제 중괄호 있고, 그죠? 근데 이쪽에 또 이제 그 if문 들어가고 중괄호가 또 들어가죠.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냥 코드를 쫙 보는 것도 괜찮은데 이게 이제 잘못하면 또 실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체적인 구조가 한눈에 안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묶어 놓고 이렇게 놓고 보면은 훨씬 더 보기가 수월해져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한번 묶어 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제 I 포문에서 이제 i가 0부터 9까지 수행이 되죠. i는 0부터 9까지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j도 0부터 이제 10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j도 0부터 9까지 수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안쪽에 있는 조건, J 포문 안쪽에 있는 조건이 만족할 때만 n이 하나씩 증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을 봤더니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J가 5보다 크면은 컨티뉴로 빠져나가, 컨티뉴로 다시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제 J가 5보다 크다, 6이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0부터 5까지는 실제 이제 n++를 다 수행을 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J가 6이 되는 순간 컨티뉴로 그냥 포문으로 올려버리는 거죠. 위로. 그죠? 위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J는 실질적으로 이제 0부터 5까지 수행이 되네요. J는 실질적으로 수행되는 것은 0부터 5까지 6회 수행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I를 잘 보셔야 돼. I를 봤더니 이제 어떻게 되냐. I 같은 경우는 그 J 포문 밑에 이 포문이 있어가지고 i가 6보다 크면은 브레이크로 그냥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종료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6보다 크면은 빠져나가는데 그럼 언제까지 돌린다는 거예요? 6이 될 때도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죠?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있는 조건에서 if에서 i가 6보다 크면은 브레이크예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여기가 한번 따져보시면 돼요. 이게 6일 때는 어떻게 돼요? 조건 만족하지 않거든요. 조건이 만족할 때만 브레이크문을 수행하는데 조건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수행되는 거예요. 그대로 수행되고 다시 i가 7이 됐을 때 7이 돼서 다 수행이 되고 내려온 거잖아요. 지금 위에서. 그죠? 7이 되고 수행이 되고 내려왔을 때 조건이 만족되니까 브레이크문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I 같은 경우는 0부터 7까지 수행이 되는 거고, 그럼 총 몇 회? 8회 수행이 돼요. 그러니까 i가 0일 때 J 포문 6회 돌아가고 6번 돌아가고, 그다음에 또 이제 i가 1이 된 다음에 또 6번 돌아가고 이렇게, 그죠? 계속 수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계속 이렇게 수행이 되는 거죠. 6번씩.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n++는 뭘 곱한 거랑 똑같아요? 8이랑 6을 곱한 거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6, 8에 48이니까 48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n++가 결과적으로는 48번 수행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어떤 브레이크문이나 if문이 없다면은 요 횟수를 다 채우겠지만 10번씩 돌리겠지만, 그죠? 10번씩 돌리면 100, 뭐 n++가 100이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브레이크문을 이제 제어문을 조정해서 i는 8번, 그죠? 0부터 7까지만 수행되고 J는 0부터 5까지만 수행되기 때문에 실제 n++가 수행된 횟수는 48회고, 그렇다면 n은 한 번 수행될 때마다 1씩 증가하는 거니까
48이 된다는 결과를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코드나 이제 언어들을 공부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패턴을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로는 다 돌려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i가 예를 들어서 0일 때 이때 j는 뭐 0부터 뭐 1, 2 이렇게 쭉 돌아가는 거잖아요. 또 1일 때도 또 이렇게 쭉 돌아가는 거고 이걸 쭉 써가면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뭐 i나 j나 이렇게 뭐 n이나 이걸 써놓고 그죠? 0부터 쭉 써놓고 시작하면은 훨씬 더 전체적인 모습을 이제 확인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번에서는 실행 결과가 이제 48이 되는 거, 뭐 해설이나 유형 분석에 또 자세히 기술이 돼 있으니까 그 내용도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에 8페이지에 보시면 정적 변수와 자동 변수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자동 변수라는 말보다는 지역 변수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차피 접근 지정자 자체가 지역 변수는 오토라는 걸 쓰거든요. 오토. 그래서 정적 변수는 정적 변수 스태틱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변수예요. 지역 변수. 그러니까 지역 변수는 뭐예요, 사실 여러분들? 지역 변수는 그 중괄호 안에 선언되는 변수가 지역 변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수 안에 선언되는 그 변수들, 그게 지역 변수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자바에서는 메소드 안에 선언되는 변수가 지역 변수가 되죠.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메소드 밖에 선언된다. 그럼 그거 이제 멤버 변수가 되는 것이니까, 그죠? 그거 이제 비교하셔야 되고. 그럼 이때는 이제 뭘 쓰냐면 오토를 써요. 오토를 쓰는데 우리가 이제 코드를 쓰면서 오토를 쓴 걸 아마 한 번도 못 보잖아요. 그죠? 지역 변수 선언하는데 함수 안에다가 뭐 int a 선언하는데 그 앞에다 오토 int a 쓰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얘는 생략이 가능해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안 쓰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근데 정적 변수는 스태틱을 생략할 수 없어요. 저걸 생략하면은 정적 변수 선언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쓰는 거죠, 사실은. 쓰는 것이고. 정적 변수도 이제 그 옆에 설명이 간단히 돼 있는데 내부 정적 변수와 외부 정적 변수를 나뉜다. 그죠? 그래서 함수 안에 선언되는 스태틱 변수는 내부 정적 변수고 함수 바깥쪽으로 어떻게 보면 C 언어에서는 이제 그 헤드 부분이죠. 헤드 부분에 이제 그 전역 변수 선언하는 자리에다가 스태틱으로 이제 변수를 선언하면 그거는 외부 정적 변수. 그러니까 내부 외부는 어떤 말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함수 내부에 있냐, 함수 외부에 있냐, 밖에 있냐. 요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그죠? 두 개로 나눌 수 있고. 요걸 갖다 이제 자동 변수니까 오토니까 자동 변수다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 이제 int main 해가지고 int num 있잖아요. 그죠? 이 num이라는 변수가 지역 변수, 자동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nt num, 한마디로 이제 int num이라는 애도 어디에 있어요? 중괄호 안에 선언된 거잖아요. 그죠? 중괄호 안에 선언됐다. 한마디로 main이라는 함수도 이게 특수한 함수긴 하지만 main도 함수거든요. main 함수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 함수 안에서 선언된 어떤 변수이기 때문에 지역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num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폼은 돌리죠. num은 이제 뭐 0부터 해서 이제 뭐 0이랑 1밖에 안 돌리네요. 그죠? 왜냐면 이제 2보다 작을 때까지 수행하기 때문에 num이 2가 되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반복문을 종료하겠죠. 그래서 num이 이제 뭐가 돼요? 지금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0이 된 상태에서 조건 만족하니까 밑으로 내려가는데 밑으로 내려갔더니 펀카운트라는 함수로 호출하고 있거든요. 펀카운트로 이제 제어가 이동이 되죠. 그래서 이제 펀카운트라는 함수로 넘어왔더니 거기 또 num이 있어요. num을 또 하나 선언하는, 얘랑은 다른 애예요. 이건 메인 함수에 있는 애고, 그러니까 함수별로 지역 변수는 따로 다 선언할 수 있으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이랑 똑같아요. 이 num이 철수다. 예를 들어서 일반 철수랑 2반 철수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은 똑같이 철수지만
클래스가 분명히 다른 거죠. 그죠? 1반, 2반.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인 함수에 있는 num이란 변수와 펀 카운트에 있는 num이란 변수는 서로 다른 거죠. 그죠? 서로 다른 거. 이름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도 지역 변수죠. num 0이 이제 딱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tatic int count라고 되어 있는데 count를 잡을 때 이 count는 여기도 선언이 되는데 이 count라는 변수는 일단은 이제 static로 선언되어 있고 int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초입값을 줘요. int count equal 0을 주는데 주지 않더라도 0이 들어가요. 이거 이렇게 일단.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은 얘는 지역 변수가 되고 얘는 이제 정적 변수가 된다. 정확히 말한다면은 내부 정적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자리가 달라요. 기억되는 자리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지역 변수는 어디에 저장된다고 했어요? 지역 변수는 스택이란 공간에 저장이 되는 거고 정적 변수는 어디 저장돼요? 정적 영역에 저장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정적 영역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정적 영역은 전역 변수와 정적 변수만 들어가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한마디로 이제 이 정적 변수는 물론 이제 함수 내부에서 만들어졌지만 얘는 없어지지 않아. 함수가 끝나도 계속 살아있는 애예요. 근데 지역 변수는 여기서만 사는 애죠. 여기서만. 요거 끝나면은 사라지는 애예요. 그죠? 그 차이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이거를. 이 상태에서 이제 플러스 num을 하나 증가시킨 거죠. 하나 증가해서 출력하니까 num 1. 실행 결과 첫 번째 결과 num equal 1이 되는 거고 count는 count 플러스니까 count를 먼저 출력하죠. 0을 먼저 출력해서 지금 여기 이제 출력된 것처럼 첫 번째 num 1과 count 0이 출력된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갈 때 이게 하나 증가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출력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펀 카운트가 끝나요. 중괄호로. 끝나면은 뭐가 없어져요? 여기 싹 사라져요. 지역 변수 사라지는 거예요. 얘는 그대로 있어요. 얘는. 그죠? 절대 변하지 않는다. 없어지지도 않아. 언제 없어지냐면 이 프로그램 종료될 때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종료될 때. 정적 변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 상태에서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겠죠. 다시 이제 메인으로 올라가서 펀 카운트 수행했으니까 그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포문이 있고 뭐 앞에서도 이제 나왔던 문장인데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펀 카운트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요게 한 쌍이에요, 지금. 중괄호가 없으니까. 여기서만 계속 수행을 하다가 조건 만족되면 나가는 거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펀 카운트 수행하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포문으로 올라가서 여기 num이 하나 증가하겠죠. 이렇게. 여기 num이 증가하고 얘는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메인의 중괄호를 아직 만나지 않았으니까. 그죠? 1이 된 다음에 펀 카운트 다시 가죠. 다시 가면은 얘는 새로 만들어져요. num. 새로 만들어지지만 얘는 아까 만들어진 게 그대로 있잖아요. 정적 영역에. 이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또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어떻게 돼요? 플러스 넘으라니까 얘가 1이 되면서 또 1이 출력되겠죠. 넘은. 근데 카운트는 카운트 플러스니까 카운트 먼저 출력하고 1 먼저 출력하고 그래서 이제 출력 결과 나와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num equal 1이 나오고 카운트 equal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 증가되겠죠. 또 출력한 다음에 2가 출력되는데 또 출력하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은. 그래서 이거 이제 끝났어요. 중괄호로. 프린트F까지 끝나면은 또 얘는 사라지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메인에 있는 포 쪽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그 증가값, num을 하나 증가하니까 얘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조건을 비교했더니 num은 2보다 작아야 되는데 지금 2랑 num이 같거든요. 조건이 이제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냥 빠져나가는 거죠. 리턴 0으로 이제 끝내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이제 얻은 것은 아까 여기서 이제 진행했던 출력 결과 밑에 있는 거 실행 결과 num equal 1, 카운터 0, 그 다음에 num equal 1, 카운트 1 이게 출력이 된 거고요. 일단 코드 문제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일단 많이 나와요. 여러 이제 그 프로그램 코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스태틱으로 선언된 변수와 지역 변수를 지금처럼 비교하는 거. 뭐 딴 건 없죠. 똑같아요. 이 펀 카운트가 이제 실행이 되면서 지역 변수 만들어졌다가 펀 카운트가 끝나면 사라지는 거고
스태틱으로 만들어진 변수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C 언어도 똑같이 C 언어도 이렇게 적용이 되지만 자바도 똑같이 적용돼요. 이거. 코드 이렇게 된다면 똑같이 수행돼요. 그러니까 자바는 이제 함수가 아니라 그냥 메소드라는 것만 다른 거고, 또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메소드에서는 자바에서는 이 스태틱 변수를 정적 변수라고 하지 않고 자바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거를 클래스 변수라고만 해요. 그래서 이 명칭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12번에 나온 이 코드와 같은 문제는 C 언어로 출제될 수도 있고 자바로 출제될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력 결과 다시 한번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네, 13번은 이제 매개 변수 전달 기법이다. 콜바이 밸류하고 콜바이 레퍼런스를 이제 살펴보는 것이고, C 언어는 이제 원래 콜바이 밸류만 되는 언어예요. 콜바이 밸류만 되는데, 콜바이 레퍼런스를 이제 보통 포인터를 이용해서 이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이제 구조는 가장 이제 f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메인이 있죠. 메인에 이제 x 이꼴 10, y 이꼴 20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나누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메인이 있고, 그다음 여기 f라는 함수가 있어요. f라는 함수에는 뭐 자료원까지 쓰지 않을게요. 별표 i라는 이제 포인트 변수가 있고 j라는 일반 변수가 있죠. 그 다음에 메인에는 x랑 y가 있고, 그래서 현재 10이랑 20이 들어있죠. 프린트 f 해가지고 함수로 출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프린트 f에서 함수 호출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그냥 출력하는 거죠. f %x에다가 y를 갖다가 호출을 하고 있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그 x의 주소를 넘겨준 거잖아요, 일로. 그죠? x의 주소를 넘겨줬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했어요?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 x의 주소가 만약에 100번지다 그러면은 i라는 포인트 변수에는 100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근데 y는 이제 그냥 한마디로 이게 뭐가 돼요? 이게 콜바이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콜바이 레퍼런스로 넘겨준 거고, 이게 콜바이 밸류예요. 값을 넘겨주는 거. 그죠? 얘는 20을 그냥 넘겨주니까 여기 이제 j라는 공간에 20이 따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제 매일매일 전달 기법에서 콜바이 밸류와 콜바이 레퍼런스를 둘 다 쓰고 있는 그 경우를 갖다가 이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서 이제 뭐 두 줄이 있는데, 별표 i에다가 플러스 이꼴 5를 한다. 그러니까 i가 가리키는 곳에다가 5를 더 더해서 i가 가리키는 곳에 넣는다 이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이제 풀어서 쓰는 게 좋죠. 이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i가 가리키는 곳이 10이잖아요. 지금. 거기다가 5를 더해서 다시 i가 가리키는 곳에 넣으래요. 그럼 얘가 몇이 돼요? 여기가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얘가 가리키고 있으니까 얘가 15로 직접적으로 변화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밑에 봤더니 리턴 해주는 값이
2 곱하기 i가 가리키는 곳에다가 플러스에 플러스 j가 이게 리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리턴돼서 1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그걸 이제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i가 가리키는 곳에 값이 봤더니 15거든요. 30이 될 거고 j 플러스 플러스니까 얘가 21이 되겠죠. 얘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변하는 거예요. 21. 그죠? 21을 갖다가 30과 더하니까 51이 리턴이 되겠죠. 그럼 51이 먼저 출력이 되는 거죠. 그죠? 51이 출력되고 여기 이제 뭐 다 딱 사라지겠죠. 끝났으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printf에서 두 번째 50일 먼저 출력됐고 그 다음에 뭐 출력해요? xy 출력하잖아요. 그럼 x는 뭐가 돼요? x는 15가 들어있고 지금 현재 y는 20이 출력돼. 이런 형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50일 출력되고 그 다음에 15랑 20까지 출력되는 그런 형태. 그래서 일단 이 소스에서 이제 중요한 점은 콜바이 레퍼런스, 콜바이 레퍼런스, 콜바이 밸류.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뭐 출력 결과를 갖다가 쓰라고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매개 변수를 아예 그냥 얘를 주면서 y가 j로 넘어갈 때 쓴 매개수 전달 기법을 작성하시오. 그럼 뭐가 돼요? y가 j로 간 건 콜바이 밸류잖아요. 정답이 이게 되겠죠. 콜바이 밸류가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이걸 쓰라고 했다면 얘는 뭐가 돼요? 콜바이 레퍼런스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 반드시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되고. 그래서 13번에서 이제 출력된 결과, 실행 결과는 51, 15, 20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근데 14번 포인터. 포인터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시죠. 그죠? 근데 포인터는 여러분들만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포인터랑 또 배열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실제 이제 뭐 제가 그 전산직 공무원 수업을 할 때도 전산 전공자들, 컴퓨터 전공자들도 C 언어에서 포인터 배열은 어려워해요.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뭐 실제 그래요. 예전에 저도 이제 학부에서 C 언어 처음 배울 때 교수님이 C 언어 책에 보통 기본편과 응용편을 나뉘거든요. 그래서 기본편에는 뭐 자료형부터 해서 뭐 제어 구조 이런 거 쭉 나와 있고 응용편에 이제 그 포인터랑 배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그래요.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은 저를 비롯해서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기본편은 되게 재밌게 공부하거든요. 제어 구조 나오고 이제 막 돌려보고 막 그러는데 응용편으로 딱 들어가면은 되게 어려워져요. 막 C를 포기하는 사람도 생겨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학기에 기본편 배우고 다음 학기에 응용편 배우거든요. 그래서 막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교수님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응용편에 들어가면 이제 되게 재밌다. 막 뭐 C 언어의 꽃이 이제 배열과 포인트다 이런 말 막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은 이제 반어법이었죠, 반어법. 그러니까 응용편 딱 들어가니까 너무 이제 어려워지니까 사실은. 다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어려워하나를 갖다 제가 공부할 때도 그렇고 이제 그 수업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그냥 구조적인 모습만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추상적으로. 근데 이제 이걸 생각을 좀 바꿔서 정확하게 우리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했었는데 이제 그 주소 위주로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은 훨씬 보기가 편한 거예요, 이게. 훨씬 보기가 편하고 또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니까. 오히려 제어 구조보다 더 정확히 풀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생각하시고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4번에 보면은 일단 int a에 이제 10을 줬고 그 다음에 가상으로 그냥 100번지에 들어있다. a라는 그 변수의 주소가 100번지다라고 이제 한번 봐볼게요. b는 200번지에 있다라고 가상으로 집어넣고 아직은 b는 이제 어떤 초기값을 넣어주진 않았어요. int 이제 별표 c라는 포인트 변수가 들어가고 뭐 300번지다라고 가정하면 되는데 여기다 뭘 넣어주고 있냐 봤더니 %b를 넣어주고 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b의 주소 넣어라. 그럼 b의 주소가 1로 들어가니까 여기 200이 들어가면서 c는 얘를 가리키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어차피 포인트 변수니까.
그 다음에 B에다가 이제 A 플러스를 넣어라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A를 먼저 B에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A가 하나 증가되겠죠. 그럼 이제 A를 B에다 먼저 넣어주니까 이게 10이 되고 그 다음에 A가 하나 증가하니까 얘가 1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B 플러스 이퀄 10 항상 적어놓고 쓰세요. B 이퀄 B 플러스 10 그래 실수 안 해요. 그래서 B에다가 10을 더해서 B에 다시 넣어주니까 얘가 몇이 돼? 20이 되는 거예요. 뭐 요거까지 본 거네요. 그 다음 이제 A 출력하면은 A는 11, B 출력하면은 20. 발표 C니까 C가 가리키는 곳의 값을 출력하니까 20 출력되죠. 그래서 밑에 이제 결과 보시면은 11, 20, 20 이렇게 출력된 거. 그래서 요 구조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요 구조. 요 구조가 중요한 거니까 요걸 잘 주소 써서 알아놓으셔야지만 포인터를 쉽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좀 간단한 거였고 15번은 문자열 포인터예요. 그래서 어차피 문자열이라는 것 자체가 문자형 배열이에요. 문자형 배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C 언어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캐릭터형 배열, 이게 문자열이고요. 다만 이제 맨 끝에 널 문자가 들어간다. 요건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 지금처럼 이제 이 문자열 자체, 문자열이 이제 어차피 그 문자형 배열이니까 이 배열은 또 뭐랑 호환이 가능해요? 포인터랑 호환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보통 문자열도 지금처럼 이제 포인터로 쓸 때도 있고 배열로 잡았을 때도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main이 있고 캐릭터 별표로 잡아서 array라는 걸 잡았어요. 근데 이거는 이 array를 배열로 잡은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서 군 모닝이라는 게 있으면 저장되는 모양은 이렇게 저장되겠죠. array라는 게 있다면은 한 칸 띄는 거예요. 지금 거기 보시면 굿하고 모닝 가운데 스페이스바 있으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 한 칸 띈 게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한 칸 띈 거 표시만 한 거고 스페이스바. 그다음 모닝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쭉 들어간다. 그럼 실제 이제 이걸 포인터로 잡더라도 똑같이 뭐가 될 수 있냐면 이제 포인터랑 배열이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첨자가 다 들어가요. 첨자가 1, 2, 3, 4, 5, 6, 7에서 쭉 들어가겠죠. 그죠? 이 상태에서 이제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냐면은 array 플러스 5라고 되어 있거든요. array는 지금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array가. 이게 어차피 이제 포인터고, 그죠? 포인터가 여기를 가리키는 거죠. 여기에서 플러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여기서부터 출력을 하는데 주소를 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앞에 printf의 변환 문자가 %s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항상 기억해야 되는 %s가 돼 있으면은 이쪽에 들어가는 것은 주소가 들어가죠. 왜 주소가 들어가요? 주소를 콕 찍어주면은 %s가 여기서부터 널 문자 전까지를 다 출력하는 거예요. 문자열을 출력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그죠? 그게 이제 주소를 쓰는 %s가 돼. 근데 스트링이잖아요. 이게 스트링. %c를 쓰면 뭐라 했어요? %c를 쓰면 이게 캐릭터니까 여기에는 주소가 들어가면 안 돼요. 값이 들어가야 돼요. 값.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라 돼 있어요? array 플러스 5라고 돼 있으니까 array 플러스 5 요 주소를 줬고 그서부터 뒤에 있는 걸 쭉 출력하니까 어디까지 나온 거예요? 모닝이 다 나온 거죠. 일단 출력 결과 모닝이 다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별표 array 플러스 3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array에서 플러스 3을 해서 그때 값이잖아요. 이게 별표 이거 지우고 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array에서 여기가 array니까 하나, 둘, 셋 더해지고
그 앞에 이제 별표가 있고 이 별표는 역참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리키는 위치에 해당되는 값, 그죠? 이걸 갖고 오는 거니까 D를 갖고 오는 거예요. D를. 근데 이건 또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은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어차피 배열과 그 포인터 호환이 가능하니까 어레이를 그냥 배열로 생각해서 어레이 3으로 생각해야 돼요. 사실 이걸로 풀어야지 실수를 안 해요. 근데 이건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어레이 3. 그럼 어레이 0, 1, 2, 3. 3번, 세 번째 있는 거의 값이죠, 이게. 이걸 1차원별로 생각한 거니까.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별표의 어레이 플러스 3을 갖다 출력하게 되면은 뭐가 나와? 그냥 D가 나오는 거예요, D.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점 중 한 가지가 퍼센트 %S를 쓰냐, 퍼센트 %C를 쓰냐, 이거 일단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6번은 1차원 배열이죠. 1차원 배열인데 이거는 지금 배열방에 있는 값을 다 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A가 5로 잡혀서 이거 쓸 때 이제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는 굳이 이렇게 다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를 딱 보셔서 여러분들이 지금들 굿모닝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이 간격이 좁잖아요. 그 위에다가 0, 1, 2 이렇게 쭉 써놓으면은 뭐 2, 3이나 4, 5 이런 거 헷갈릴 수 있거든, 번호가. 4번을 5번으로 볼 수 있고 막 이래서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좀 다닥다닥 붙은 거는 이렇게 이제 써놓고 푸는 게 좋아요, 사실은. 써놓고 푸는 게 좋은데 지금 만약에 이제 지금 16번처럼 이제 이렇게 A라는 배열이 그냥 나와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자꾸 푸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위에다가 그냥 첨자만 써주면 돼요. 1, 0, 1, 2 3, 4까지 있을 텐데 지금 분명히 0, 1, 2, 3, 4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는 다른 값을, 초기값을 넣어주진 않았죠. 일단. 그죠? 뭐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근데 int i가 있고 h는 0이고요. i는 1부터 시작을 하죠. 1부터 시작하고 h는 0이고. 그래서 for i는 1. 이게 중요해요. for i는 1이 들어갔는데 0부터가 아니죠. 0부터면 여기서부터 더할 텐데 1부터예요. 그래서 i는 1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수행이 돼. 하나씩 증가하면서. 근데 그 밑에 봤더니 h 이퀄 h 플러스 ai죠. 이렇게 들어있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다 계속 누적합을 하는 거죠. ai 번째에 있는 값을 h에다 계속 누적하는 게 되죠. 근데 지금 이제 i가 1이니까 요걸 더하진 않고 i 1번 방 20을 먼저 더하는 거죠. 더하니까 20이 되는 거고. 다시 올라가서 i가 증가해서 2가 되면은 이번 이제 두 번째 방, 그죠? h는 현재 20이고 i 2번 방이 30이 되니까 두 개 더해서 50이 되고, 그죠? 근데 또 돌아가서 i가 3이 될 때 또 더해주는데 3번 방, 4번 방은 우리가 초기값은 안 넣어놨거든요. 다른 것을. 그냥 0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 3번, 4번 방에 있는 걸 더해도 이 결과값이 변할 건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런 지금 어떤 문제는 이 i 값을, i 초기값을 1을 줘서 여기서부터 더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더한다는 거 이렇게. 이런 걸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막 보던 대로 그냥 여기서부터 쭉 더해버리면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경 쓰셔야 되고. 그래서 16번은 이제 결과가 50이죠. 결국은 20, 30 더한 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17번은 포인터와 배열이다. 그래서 이제 포인터와 배열 이것도 이제 써놓고 보는 게 좋겠죠. 위에다가 첨자 써놓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써도 되죠. 여러분들 첨자만 써주셔도 되고 여기서 이제 포인트 변수가 이제 A를 갖다가 포인트 변수로 넣어준 A는 뭐예요 지금? A는 배열명이거든요. 이 배열명은 이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갖고 있어요. 그죠? 주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인트 변수에다가 뭔가 초이값 넣어줄 때는 보통 일반 변수를 넣어줄 때는 앞에서도 %, 뭐 B 이렇게 넣어줬었는데 얘는 %를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A 자체가 주소이기 때문에 그냥 쓰면 돼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뭐가 들어가요? P가 이제 여길 가리키는 거죠. P가 여길 가리키고 있고 그 상태에서 지금 뭘 쓰라고 그랬냐면은 P1번 방에 있는 거 P1번 방에다가 3을 넣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본다면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건 중요한 거예요. A라는 배열도 0, 1, 2, 3으로 봐요. 방을. 포인터 변수도 여기서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A랑 똑같은 값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0, 1, 2, 3으로 그대로 첨자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게 다 같은 표현이에요. A1과 P1과 별표 A 플러스 1과 왜냐면 배열도 어차피 포인트점 쓸 수 있거든요. 호환이 가능하니까. 요걸 좀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요거를. 이게 다 같은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P1번 방에다 3을 넣어라. 그럼 P1번 방이 지금 어디예요? A1번 방이랑 같은 거죠. P1번 방은 여기죠. 0번, 1번, 2번, 3번이니까. 여기가 3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밑에 또 뭘 썼냐면 A1번 방이 또 4를 넣으래요. 근데 A1번 방도 어차피 똑같은 거거든요. P1번 방이랑. A1번 방도 여기잖아요. 또 고친 거예요. 이거. 이렇게. 4로. 그러니까 요걸로 한번 고치고 요걸로 한번 고친 거죠. 어차피 둘 다 똑같은 건데. 그죠? 그 상태에서 이제 P2번 방을 또 5로 고치네요. P2번 방이라고 써도 되고 A2번 방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럼 걔가 5로 고쳐지니까 여기가 5로 고쳐지는 거죠.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1, 4, 5, 4가 들어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 상태에서 이제 A1번 방과 이제 P1번 방을 더한 값을 먼저 출력하는데 A1번 방과 P1번 방은 똑같아요. 이거 두 개 더한 건데 이게 둘 다 4잖아요. 그죠? 그럼 더하면 이제 8이 되겠죠. 그죠? 8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2번 방과 P2번 방 A2번 방이랑 P2번 방 똑같이 5잖아요. 그죠? 그걸 두 개 더하면 이제 10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그죠?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번도 이제 지금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8이랑 그냥 10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요 구조를 잘 아셔야 된대요. 구조. 요 같다는 거를. 왜냐면 이게 지금 이제 사실 그래요. 제가 한 1년 전쯤에 이제 그 정보처리 기사 수업을 할 때만 해도 이런 것까지는 제가 이제 잘 써놓고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제가 어차피 이제 전산직 공무원 수업을 하니까 그쪽에서 아니면 프로그램 언어를 가르칠 때는 이제 가르칠 때는 이걸 썼는데 정보처리 기사의 코드는 사실 이제 제어 구조 쪽으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폼은 if은. 예전에도 그랬어요, 사실은. 예전 그 개정 이전에 이제 알고리즘 쪽 나올 때도. 근데 문제는 이제 좀 약간 더 어렵게 나오면서 이제 포인터 배열을 막 어떻게 본다면 그 제가 볼 때는 거의 그 전사직 공무원 문제랑 거의 같은 걸 내는 거예요. 왔다 갔다 내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막. 전사직 공무원에 나왔던 게 정보직 기사에 나왔다. 정보직 기사에 나왔던 게 전사직 공무원에 나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부할 부분은 조금 더 많아졌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어차피 목표하는 바가 이제 정보처리 기사를 합격하는 거고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 공단 측에서 내는 문제를 맞춰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그죠? 어떻게 나오든 간에 뭐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간에 맞출 수 있도록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공부할 부분은 조금 더 많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만약에
뭐가 들어가냐면 코드가 플러스 P가 딱 들어갔어요. 하나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플러스 P가 딱 들어가면은 P가 하나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럼 P가 여길 가리키지 않고 여길 가리킨다고 이렇게. 그럼 그때부터 P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P가 여기 가리킬 때는 0, 1, 2, 3이었잖아요. 그죠? 얘랑 똑같이. 근데 지금은 그건 왜 그래요? 지금 A가 어차피 여길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 시작 주소 여기 갖고 있으니까. 그죠? 아까 여기 갖고 있을 때는 똑같이 0, 1, 2, 3이었는데 지금은 만약에 P가 하나 움직여서 P가 여길 가리켜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첨자가 P가 보는 첨자는 0, 1,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1을 쓰진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쓰지 못하고 이때부터는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쓰지 못하고 어떻게 써야 돼요? 잘 봐보세요. A번 방이랑 뭐가 같겠어요? P는.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이게 뭐 들어가요, 그럼? 0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A1번 방과 같은 방이 지금은 0이 될 거니까 P0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이 쓴다면 이제 별표 A 플러스 1도 되는 거고 똑같은 게 또 별표 P 플러스 0인데 0은 사실 제거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뭐랑 똑같은 거? 별표 P라고 써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 움직이면서 이게 이제 이거 그 뭐요? 그 18번이 지금 그거거든요. 그죠? 그거까지 한번 살펴볼 텐데 요런 형태를 갖다 일단 그게 이제 18번 그죠? 움직이는 거. 그래서 요 모양을 일단 한번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17번까지 볼 테니까 17번에 나온 요 부분을 좀 이렇게 써보세요. 써보고 이렇게 뭐 뭘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A 2번 방이다. 그럼 A 2번 방은 지금 같은 경우 뭐랑 같은 거예요? 지금 같은 건 P 1번 방과 같은 거고 이건 별표 A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이거는 별표 P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 이거 연습을 좀 해놓으세요. 그래야지만 다음 시간에 이걸 보면 조금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결과는 8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8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볼 테니까 요거 지금 배웠던 거 한번 한 5분에 10분 정도 그냥 써보세요. 그려놓고 이거 보시면서 제가 지금 쓴 것처럼 한번 이것도 한번 P 플러스로 한번 움직여보고 이거 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또 들어가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게 0, 1이 또 되는 거니까 완전 또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이 모양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그죠? 뭐 너무 길게 잡고 보실 필요는 없고요.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18번에서 이 부분 또 한번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복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막 급하게 막 생각하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아무래도 시간을 조금 더 여유 갖고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18번 포인트와 배열로는데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 거니까 오늘 봤던 거 복습 좀 잘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만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